안녕하세요. 부상담 클리닉 부원장 나현정입니다. 부부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 듣습니다. 저 사람 너무 화가 많아요. 저 사람은 늘 도망만 쳐요. 오늘은 이렇게 쫓아가는 자와 도망가는 자의 부부 조합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사례인데요. 제목은 화가 많은 아내와 회피하는 남편입니다. 아내는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표현이 굉장히 강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매번 남편에게 왜 내 마음을 몰라주냐, 왜 나한테 맞춰주지 않느냐 화를 내며 쫓아갑니다. 반면에 남편은 아내의 신경질적인 태도와 감정 폭발이 부담스러워서 말을 줄이고 자리를 피하고 휴대폰만 보고 점점 마음을 닫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편이 멀어질수록 아내의 분노는 더욱더 커졌습니다. 결국 아내는 이렇게 말하면서 극단적인 행동까지 합니다. 이렇게까지 내가 했는데도 상관없다는 거야? 휴대폰만 보고 있을 거야? 가족의 상처가 깊어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렇다면 부부는 서로의 눈에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을까요? 남편의 눈에 아내는 괴팍하고 고집이 세고 만족을 모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반면 아내의 눈에 남편은 무책임하고 무관심하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아주 회피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즉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부부가 서로를 이해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고 이제 문제 있는 사람으로 낙인 찍고 보게 되죠. 그리고는 사랑이 식었다고 말합니다. 정말 사랑이 식은 것일까요? 혹은 배우자의 인성이 모자란 걸까요? 저희 심리상담에서는 좀 다른 접근을 합니다. 바로 애착 유형 분석인데요. 이 갈등은 성격 문제도 사랑의 부족도 아니라 서로 다른 애착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갈등한다는 것이죠.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애착 유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먼저 전체 인구의 50%는 안정애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50% 안에 회피형 애착, 양가형 애착, 혼란형 애착, 즉 불안정 애착 세 가지가 각각 존재합니다. 먼저 이 단어만 들어보시면 안정애착이 가장 좋겠구나 아시겠죠? 네, 맞습니다. 위 사례의 부부는 안정애착을 두 사람이 같이 가지고 있었다면 갈등하지 않았을 텐데 부부 각자가 불안정애착 하나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갈등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정애착 그리고 불안정애착 어떻게 구분이 될까요? 이것은 아주 어린 날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애착 유형입니다. 아주 어린 날 부모의 충분한 사랑을 받으면 나는 사랑받을 사람이라는 자기 신뢰의 한 축이 섭니다. 그리고 나를 충분히 사랑해주는 부모를 통해서 타인도 믿을 만한 사람이야. 이 지구는 따뜻한 곳이야 라고 하는 타인 신뢰의 한 축도 같이 생겨납니다. 네, 이렇게 자기 신뢰의 한 축, 타인 신뢰의 한 축, 이 두 축이 제대로 서게 되면 안정 애착 유형을 갖게 됩니다. 자기 자신도 믿으니까 크게 흔들리지도 않으면서도 타인을 적당히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친밀이나 유대 이런 것들을 잘 맺게 되고 갈등 해결도 원만히 비교적 잘 해나갑니다. 하지만 어린 날 부모의 충분한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하면 자기 신뢰가 부족하거나 타인 신뢰가 부족하거나 혹은 자기 타인 신뢰 모두 다 부족한 불안정 애착 유형을 갖게 됩니다. 불안정 애착 유형 세 가지를 하나씩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회피형입니다. 이 경우에는 자기 신뢰의 한 축은 있습니다. 하지만 타인 신뢰의 한 축이 없어요. 타인 신뢰의 대표 주자는 사실은 부모님이었죠. 부모님이 안정적이고 따뜻하고 공감하고 신뢰로운 존재가 아니었던 경우 이 자녀는 성장을 하면서 이 타인 신뢰의 축이 잘 안 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밀한 관계를 부담스러워하고 고독을 사랑하듯 살아가게 됩니다. 위 사례의 도망치는 남편, 전형적인 회피형 남편이겠죠. 이 남편의 성장기는 이렇습니다. 알코올 중독 어머니 밑에서 정서적이고 신체적으로 폭력을 경험하며 자랐고요. 아버지는 그런 아내를 피하면서 조용히 숨죽여 살았고, 그래서 이 남편은 그 아버지를 닮아서 갈등 앞에서 늘 숨죽여 지내는 것을 습관으로 배우며 자랐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불안정 애착은 혼란형입니다. 이런 경우는 자기 신뢰의 축도 없고 타인 신뢰의 축 모두 다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관계에서 받으려고만 하면서도 타인 이해가 안 되고 감정적이고 극단적으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관계가 매우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관계에서 다툼이나 이별이 정말 많습니다. 위 사례의 아내는 남편에게 늘 맞추라고 받으려고만 하고 감정 폭발도 자주 하니까 이 아내는 혼란형 애착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위 사례의 아내는 부모 간 극심한 갈등 속에서 충분한 사랑, 돌봄, 안정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늘 화가 많은 아버지의 눈치를 보며 자라면서 또 아버지의 분노를 모델링하며 성장을 해서 지금의 남편을 들들 볶는 화를 표출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불안정 애착 유형은 양가형입니다. 자기 신뢰는 부족하지만 타인 신뢰가 높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삶의 중심이 자신에게 있지 않고 타인에게 있어요. 타인, 배우자, 자녀, 남에게 엄청 잘해주고 맞춰주고 막 하죠. 네, 그러고 나서 우리 마음이 돌려받고 싶은데 돌려받지 못하니까 막 한탄하고 화를 내고. 네, 이것도 불안정 애착 유형의 마지막 유형입니다. 정리하면 혼란형 애착의 아내가 남편에게 요구하고 감정적으로 다가가면 회피형 남편이 두렵고 부담스러워서 도망가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이 혼란형 아내는 더욱 불안이 자극돼서 더 남편을 직접적으로 쫓아가서 화를 내고, 그러면 이 남편은 이 여자는 정말 말릴 수 없는 여자야 해서 더 멀리 도망을 가게 되겠죠. 이런 즈음에 부부가 애착 분석을 통해서 각자가 가진 잘못된 애착 유형이 과거의 성장기의 상처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서 서로를 바라보는 그 관점이 많이 변화되고 상처를 이해하는 눈으로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부부 사이가 많이 개선이 되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부 각자가 자신이 가진 잘못된 애착 유형을 자각하고 치료와 교정을 통해서 변화시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부부가 서로 억압돼 있던 서로에 대한 고마운 마음 혹은 미안한 마음, 또 정말 안쓰러워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정말 딱 뿜뿜 올라옵니다. 그렇게 하면서 부부 사이가 너무 좋아질 무렵에는 더 이상 상담할 게 없다 라고 해서 상담을 종료하게 되죠.